자, 오늘 주제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경제. 중국 경제는요, 이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표현을 목표를 근육 키우기. 우리가 막 운동하면 근육질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근육 키우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풀어서 얘기한다면 뭐냐면요, 부국강병론입니다. 부국강병론. 우리가 근대 국가들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부국강병이죠. 부국강병이요. 나라를 그렇게 힘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가능만 하다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팍스 시니카죠. 중국에 의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의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그러니까요. 네? 팍스 시니카를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이겁니다. 시대착오적이다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중국은 개혁과 개방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왔잖아요. 40년 전부터요. 79년 말부터 개혁을 기치를 내걸고 하면서, 그런데 이 개혁을 먼저 시작을 했죠. 개혁을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 소유를 뭐냐면은 지역 소유로, 지역 주민들 소유로 바꾸면서 보다도 그러니까는 사실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예? 공유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상당한 그러니까 성과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90년대부터 덩샤오핑이, 예? 이게 성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10년 넘게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중국은 뭡니까? 과거 중화주의, 대국 이런 꿈들을 갖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자든 다 비슷해요. 장개석이든 모택동이든 간에 덩샤오핑이든 간에 저는 다 비슷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소위 중화주의 사상, 예? 대국이라는 이런 사고에 쩔어 있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나온 거예요. 좀 뭐냐면 보니까는 더 빨리 그러니까 국가의 힘을 키우고 싶어.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어. 거기다가 90년대 초부터 소련이랑 동구가 붕괴됐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탈냉전과 세계화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즉 이게 뭡니까? 제한된 지역으로 연안 중심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하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WTO 가입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죠. 그렇죠? 1999년 말에 그러니까는 미국과 합의를 이뤄내고요. 예? 그런데 이걸 통해서 했던 게 뭡니까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부족한 건 뭐였었어요? 자본 축적이 안 돼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부가 그러니까는 그 결여하고 있는 것을 외부 세계로부터 이걸 보완하겠다는 거죠. 외국 자본가를 가지고 투자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빠르게 성장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시장에다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 국내에다가 팔기에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소득이 낮으니까 국내 시장 가지고 안 되니까는요. 예? 지금은 이게 바로 개방이 바로 이걸 통해서 성장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높은 성장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대국이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격차 사회가 만들어지죠. 계층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이 불평등. 이건 사회주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주의에서 일탈한 겁니다. 자, 중국이요, 보게 되면요. 자, 80년대에 9.4% 성장을 했어요. 개혁을 통해서요. 90년대 10.5%. 2000년대에도 그러니까 9.7%. 그러다가 시진핑 체제에서 지금 7% 밑으로 뚝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 중간에는 뭐냐면 1인당 소득입니다. 2001년도에 $1000가 넘어섰고, 2011년도에 $5000가 넘어서고, 2019년도에 $10,000가 넘어섰어요. 1인당 소득이요. 자, 재밌는 거는 그 위에 봐보세요. 중국 전체의 GDP를 보게 되면 1998년에 $1조 넘었습니다. $1조. 그런데 2005년도가 되게 되면요. 그로부터 7년 후인 2005년도가 되게 되면 독일을 제칩니다. 3.55조 달러로 독일을 제쳐요. 2005년도에요.
그 세계 3위가 된 거죠. 미국, 일본 다음으로 중국이 된 거죠. 2010년도에는 일본을 제치죠. 미국 다음으로 2위가 된 거예요. 2010년도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중국은 바로 이게 그런 거죠. 개방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 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게 근육을 키우겠다, 이거. 제가 표현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국식 패권주의인 겁니다. 팍스 시니카를 위해서.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랬거나 영국이 그랬거나 똑같은 겁니다. 예? 즉, 실용주의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덩시아평이 유명한 흑묘백묘라는 게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하얀 고양이면 어떠냐. 지만 잘 잡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예? 부국강병, 패권주의를 이렇게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예? 패권주의를. 중국도 그러니까 세계 대국이 되겠다 이거죠. 예?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나는데 경제력만 키우면 세계 그러니까 최고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뭡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요. 90년대부터 중국은 사회주의에서 국가주의로 체제가 바뀐 겁니다.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90년대 이후부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자신들은 여전히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요? 중국에. 중국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국가자본주의입니다. 국가자본주의를 우리가 사전에서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본주의 플러스 그 다음에 대량의 국유화입니다. 대량의 국유화. 예? 자본주의하고 대량의 국유화. 중국이 지금 주요 사업은 다 국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여전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계획하고 자본주의가 결합된 게 국가자본주의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건 일종의 독재예요. 히틀러가 했고, 예? 스탈린이 했고, 했던 것들은 국가자본주의라는 건 독재지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은 민주집중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민주주의하고 단지 중앙 집중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댔고, 인민 전체가 지배하는, 인민 전체가 그러니까는 지배하는, 인민이 독재하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체제다. 이게 말장난이죠. 예? 중국에 그러니까는 모든 인민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이요, 민주주의에서 제일 전 세계 79개 국가 중에서요, 거의 끝에 있는 나라예요. 네? 이건 그냥 공산당 독재인 거예요. 일당 독재지요. 중앙 집권주의고요. 중국이 무슨 민주주의예요, 이게요. 예? 중국의 이런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늦게까지 보더라도 80년대 끝난 거예요. 80년대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그냥 독재체제예요. 공산당 독재체제지요. 공산당 독재체제입니다. 그거를 그냥 민주집중주의, 인민민주전쟁이니 말장난하는 거죠. 인민민주독재니. 이거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아니죠. 무슨 사회주의예요? 중국이 사회보장이 얼마나 취약한데 그래요. 예? 대한민국보다 사회보장이 더 취약한 나라입니다. 예? 그게 무슨 사회주의예요? 예?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 국가자본주의예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모델이 한계가 부상합니다. 자, 금융위기 이전에는 예국자본을 개방을 해가지고 예국자본 유치해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왜? 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었으니까는 그 부족한 자본을 보완한 거예요. 예국자본으로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를 해외에다 수출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무역이 그러니까 증가율이 둔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타격을 입을 게 아닙니까? 성장에 타격을 입으려면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뭘 해야 됩니까?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수는 기본적으로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잖아요. 그렇죠? 가계의 소비하고 기업 투자가 내수의 핵심이잖아. 양축이잖아요. 그렇죠? 정부 지출도 있지만은 이 두 개가 그러니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가계 소비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거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고려했을 때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미국보다 더 심하죠. 거기다가 사회보장 시스템이 취약해요. 예?
주거가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에서 주거가 보장 안 되고, 그 다음에 노후가 보장 안 되고,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보장 안 돼. 이게 무슨 사회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가계가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자녀들 교육도 다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집장만도 개인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예? 돈 벌어가지고, 예? 해야 되니까는,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거기다 불평등까지 심하니까. 거기다가 기업은 주로 그러니까는 돈의 배분은 은행들의 이렇게 돈의 배분은 어디로 가냐면 국영기업에게 주로 가는 거예요. 국영기업. 이 국영기업은 주로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중화학공업 같은 거, 중화학공업, 기관산업 같은 거. 이건 다 국영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뭐냐면 자본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자본집약적인 산업. 자본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반면에 그러니까는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치 않은 이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영기업 중심으로 이 산업구조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 안 되지죠. 일자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그러니까 소비를 강화시키기가 힘들지요. 그러면 소비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남은 게 뭐예요? 기업 투자잖아요.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정부 재정 투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에게 대출을 많이 해줘. 그것도 주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이걸로 성장을 한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 중국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뭡니까? 기업부채 급증이잖아요. 기업부채 급증. 예? 근데 이 기업에게 대출된 돈들이 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경제학에서는 추가적인 자본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추가적인 자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산출량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소위 자본 효율성이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 대출, 기업이 빚을 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한 성장 효과가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 시진핑 체제에서 성장률이 뚝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업의 부채는 또 그 다음에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들이요. 좀비 기업도 생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 부채를 이제 좀 억제를 하려다 보니까 성장률이 뚝 떨어지게 아닙니까? 그 성장률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주로 어떤 데다 합니까? 건설, 인프라, 이런 걸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야. 정부 부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동안에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이러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전체가 좀비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좀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은 수익성 낮은 거를 과감하게 쳐야 되는데 국영기업 이거 정리 못 합니다. 예? 이건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남은 게 플랫폼 사업인데 플랫폼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안 만들잖아요. 플랫폼 사업을 우리가 인플로이먼트 라이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일자리를 별로 우리가 만들지 않는 이런 사업 모델이라 이거죠. 예? 이건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요. 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플랫폼 사업을 최근에 많이 탄압시키고 반독점 저 논리로 해가지고 탄압하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고용률이 2010년대 이후에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고용률이죠.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보다 더 심각해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요. 중국이요. 예? 중국에서 청년들 대학 나오는 애들 일자리 잡기 되게 힘듭니다. 자, 절대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 숫자가 2014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빠르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더군다나요. 예? 이게 한 7억 한 6천 한 400만 명 정도에서 최근에는 7억 한 4,600만 명 정도로. 예? 그러니까 한 1,800만 명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인구는 계속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 중국의 일자리 문제가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가 이런데요. 자, 중국의 상위 20대 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20대 기업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박스해 놓은 게요. 중국 평안 이거 그 보험회사로 유명하죠. 징동닷컴. 이거 징동닷컴은 우리 그 쇼핑몰 같은 그런 거잖아요. 전자상거래 기업체잖아요. 그리고 알리바바 잘 알지요. 전자상거래. 요 세 개 빼놓고 나머지 한번 봐보세요. 나머지는 보시게 되면 에너지, 건설, 철도, 금융, 은행,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통신 다 이게 뭡니까요? 국가기관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 금융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산업으로 돼 있잖아요. 국유기업이 나머지는 다 국유기업들이거든요. 국유기업들이 이 중국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영기업들이요. 국영기업들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자, 중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500대 기업의 기업당 고용수가 42,500명에 불과합니다. 42,500명.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 기업들이 대개가 뭐냐면 국유기업이고 국유기업들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되게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다 이거예요. 예? 자, 중국이 2005년 후진타오 때부터 내수주도 성장을 기치를 내겁니다. 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걸 살려야 되겠다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GDP 대비 40%를 넘질 못하고 있어요. 시진핑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했는데도 넘질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취약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50%가 좀 넘거든요. 예? 50, 한 1, 2% 되거든요. 예? 선진국가들이 되게 한 60% 되고요. 미국이 한 66에서 한 70%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가기가 힘들어. 왜? 가계 소비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억제가 돼 있는 나라예요. 예? 내수 주도로 가게 소비 주도로 가기 힘들어요.